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네팔이라는 곳은 이 바다가 없습니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특히 강한 나라 속에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인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사이에 네팔이 있는데 네팔 또한 인구가 약 3천만이니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네팔은 식민지가 된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주체적, 외교적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가 이 네팔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해서 간섭을 했습니다. 그 개헌안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친인도계 네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하니까 인도가 개헌안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려고 압력을 가하는데 압력 수단이 뭐냐면은 인도에서 네팔로 들어가는 그 물자를 끊어버렸습니다. 특히 기름을 끊어버렸어요. 기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카트만두에 가보면은 얼마나 자동차, 오토바이가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름을 끊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네팔 정부하고 네팔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걸어 다니겠다. 그리고 장작으로 살겠다. 석유 안 쓰겠다. 이런 자세로서 버티니까 나중에 막 인도가 제풀에 꺾여서 그 일종의 제재를 해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대국 사이에서 있으면서 이 식민지가 되지 않는 나라는 뭔가 좀 다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식민지가 되지 않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이죠. 일본, 태국, 네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주체성이죠. 주체성. 그리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죠. 이 국론이 분열돼 버리면은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망합니다. 남태평양에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통가라는 나라인데 그 통가 왕을 월간조선 기자가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냐 하니까 이 사람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내부 분열이 없었습니다. 내부 분열되지 않는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먹어치우기가 힘듭니다. 고슴도치처럼 딱 버티고 있으면 사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푸틴은 CIA의 정보원인가? Is Putin a CIA agent? 이 칼럼을 쓴 사람은 퓰리츠상을 받은 유명한 기자입니다. 토마스 L. 프리드만인데 이분은 특히 중동 문제 전문가로 유명하고 이분이 쓴 책은 몇 권이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은 푸틴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 서방 세계와 미국에는 불리하고 미국에는 유리하고 서방 세계와 미국에는 유리하고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것만 골라서 하면서 자기 혼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CIA의 비밀 요원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러시아의 국가 이익과 러시아 경제와 러시아 국민들에게 불리한 행동만 골라서 하느냐. 이걸 쭉 쉽게 아주 썼습니다. 프리드만의 이야기로는 2008년부터 푸틴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푸틴은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 하면은 단기적 인기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장기 집권을
노렸다는 이야기죠. 그때 푸틴이 해야 될 일은 빨리 러시아 경제를 개혁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해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인기주의, 장기 집권 체제로 가면서 첫째, 이 경제를 기름, 천연가스 캐서 파는 경제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자원 수탈형 경제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은 석유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은 특히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서 지금 세계 전체가 이 화석 연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특히 동서냉전 때 미국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이 기초기술, 무기, 비행기 만들고 하는 기술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이냐? 러시아에서 1년에 특허 출원 건수가 마이크로소프트 한 회사보다 적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과학기술자를 지원하지 않고 특허를 얻어도 그것을 지적재산권을 잘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부터 푸틴이 한 짓을 보면은 수상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대외적 모험 정책을 펴는데 그것은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고르바초프 이후에 공산주의가 몰락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미국과 겨누던 나라가 완전히 무질서하고 일종의 동네북이 되는 나라로 내려앉으니까 자존심이 상했는데 푸틴이 바로 그 상한 자존심을 재건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갔어요. 예컨대 최근 것만 봅시다. 2014년에 크리미아로 쳐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를 빼앗아 먹고는 또 동부지방으로 쳐들어가서 내전을 일으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야 2014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죠. 선거 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2015년에는 느닷없이 시리아에 개입해가지고 공군을 보내가지고 아사드 정권을 덮습니다. 그래서 아주 흔들리던 아사드 정권이 지금 주도권을 잡긴 잡았는데 푸틴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러시아가 빠져버리면 아사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개입을 잘못했다 이런 욕을 먹을까 싶어서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979년 브레즈네프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소련이 망하는 한 이유가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쳐들어가니까 그때까지 아주 양순하던 카트도 반격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1980년의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해버리지 않습니까? 푸틴이 크리미아 먹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서방 세계가 주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효과가 점점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사드를 도와서 개입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러시아 군사력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빠져나오기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영국에 피해서 살고 있는 과거의 정보 요원을 과거에도 암살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암살하려다가 분열을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거친 사건이 발각이 되고 거기에 쓴 신경가스가 이게 러시아에서만 만드는 것이다. 또 그 유명한 영국 정보기관이 이것은 푸틴이 직접 지령한 것이다. 이렇게 밝혀내면서 영국이 앞장서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특히
외교관들을 추방하기 시작하니까 미국은 한 50명 추방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약 100명의 러시아 외교관들, 실질적인 정보 요원입니다만 추방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든 통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통계겠습니까? 평균 수명 통계입니다.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은 세계에서 11번째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건강 수명으로는 세계에서 3번째입니다. 한국이. 일본, 싱가포르, 한국입니다. 한국의 지도층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푸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드만 기자는 푸틴의 정책을 이렇게 쉽게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쇠고기와 설탕을 바꿔 먹는 식의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 소를 잡아가지고 쇠고기를 팔고 맛있는 설탕을 사가지고 그날 하루 때우는, 말하자면 단기적 정책, 단기적 인기주의 정책을 정치, 외교, 경제면에서 펴면서 경제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그리고 경제 제재를 당해가지고 석유, 천연가스 빼면은 별 남는 게 없는, 그러다가 보니까 의료 제도가 무너져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말이죠 70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보다 짧게 삽니다. 북한보다. 북한이 세계 평균 수명 랭킹에 109등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110등입니다. 그리고 남자 평균 수명은 64세입니다. 한국은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만 러시아 사람보다 16년 더 사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평균 수명이 이래 낮아진 큰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무엇보다도 의료 체제가 취약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또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런 푸틴이 결국은 개혁을 포기한 겁니다. 개혁은 어려운 겁니다. 욕을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개혁한 사람들 다 욕먹고 비참하게 죽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잘 살게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개혁, 자유민주주의, 농지개혁, 교육개혁, 한미동맹 건설, 이거 다 개혁입니다. 박정희는 뭡니까? 수출 입국 정책이란 개혁, 과학기술진흥, 산업공상체제를 산업공상을 상공농사로 계급 순위를 바꾸는 개혁, 무엇보다도 의료보험, 이게 다 개혁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나름대로 다 개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슨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평화란 이름을 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김정은이 편을 들면은 대한민국의 평화가 옵니까?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편파적 수사를 해가지고 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은 근대 국민국가는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법치 후퇴했습니다. 한국의 법치. 지금 이런 검사, 이런 판사 참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했습니다. 푸틴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인기를 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멍을 들게 만들고 결국은 국민들이 아주 불쌍하게 되는 이 러시아의 비극적인 사태가 지금 있습니다. 한국에는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푸틴이 뭐
배짱이 있다더니 뭐 남자답다느니 아니 혼자서 남자다면 뭘 합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도록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영웅 아닙니까? 푸틴과 박정희를 비교하면 푸틴이 또 박정희를 좋아한대요. 박정희를 제대로 안 배운 것 같습니다. 푸틴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서 영웅된 사람입니다. 이런 이상되는 러시아 주민들은 허약 체질로 만들어 놓고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도 영웅이 되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든 한국인을 영웅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영웅이죠. 영웅 시대를 만든 사람이죠. 북한에도 영웅이 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짜 영웅이지. 영웅인 채 하는 자, 최고 전음이라고 하는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이쪽하고 가까워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푸틴의 러시아가 당면할 가장 큰 위기는 첫째 경제입니다. 석유 소비량이 줄어들고 석유 값이 떨어지면 치명적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치명적입니다. 바로 1980년대에 러시아가 소련이죠. 당시는 소련이 쇠망의 몰락의 길로 가게 된 큰 이유가 80년대에 기름값이 떨어졌습니다. 또 레이건 대통령이 사우디하고 협력해가지고 기름값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세일가스 생산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런 날이 올 때 러시아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더구나 러시아는 톨스토이, 차이코프스키, 토스토예프스키, 체호프 같은 위대한 철학자, 음악가, 사상가, 문학가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국토는 미국의 2배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러시아 인구는 일본 인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만 바로 먹으면은 얼마든지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국민들을 단기적으로 속여가지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혼자서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뭐 푸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자들. 그 자들이 권력욕, 이렇게 함으로써 단기적 인기 정책을 펴므로써 장기적 투자, 장기적 목표를 가진 계획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러시아가 저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좋은 반면교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 기자가 푸틴은 CIA의 첩자가 아닌가 하는 제목의 글을 썼겠습니까? 왜냐? 적을 위하는 자가 바로 간첩 아닙니까? 푸틴이 혼자서 뻐기는 바람에 미국만 유리해지고 러시아 국민들만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